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지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은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다 중간중간에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일단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2,5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상승세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승세가 제가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2,700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650부터 해서는 좀 버거워할 겁니다만은 이제 위쪽으로는 2,750까지는 열려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조정은 안 들어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렸던 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일단 저는 쓰리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바닥이 나오지 않고 지금은 쌍바닥이 나오면서 역회된 숄더의 변형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형 바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이 아래쪽인 2250포인트에 가깝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돌파 시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돌파 지지 반등에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세 개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시장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조정이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은 어찌됐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이 흐름에 맞춰 가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맞춰 가야 되는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남겨진 숙제가 되겠죠.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 포인트하고 신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될 텐데요. 지금은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련주보다는 2차전지보다는 지금은 자동차 부품 쪽이 살짝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죠.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도 분명은 있지만요. 그런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은 저점에 잡혀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오늘 경제신문 일면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현대차의 24조 투자 소식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자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자동차 부품 쪽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LG에서 디스플레이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 외에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 역시나 중국도 지금은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고립 상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한국의 혜택이 좀 돌아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중국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신규 매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내 종목은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역시나 지지 반등 때 해야 됩니다. 상승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 돌파하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참 좋은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아래쪽인 요 자리 2,500이 뚫기가 어려웠다면은 뚫고 나면은 거기가 바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돌파 지지 반등, 여기가 이제는 추가 매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도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사면 되고 올라가면은 올라갔다가 반등 나갈 때 사면 되니까 천천히 지수 방향을 보고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 속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 올라왔는데요.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은요, 미리 사가지고 물려있던 사람들 말고는 이제 엄청 저점에 사가지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냐면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추천을 해가지고 그때 사는 사람들도 많고 따라 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해버린 게 맞는 거고 지금은 어찌됐든 이제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고 현금 들고 저는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 2,500 뚫은 시점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종목 편입하는 것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잡아줘 보자.
그게 디스플레이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그런 업종이나 그런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신규 매수할 기업을 새로 모색하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맞고요. 내 종목이 그런 업종에 속해져 있지 않다면은 추가 매수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죠. 왜냐? 그런 애들 지금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는 놈만 간다라고 하는 장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놈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계속 이렇게 순환매로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숨죽이고 지켜봤다면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보면 돼요. 왜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냐면요. 온라인 강연과 오프라인 강연 그리고 제 시황 설명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 한 해의 뭐 차트 모양, 올 한 해의 시장 모양을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장 다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내 종목이고 네 종목이고 할 거 없이 그냥 쭉쭉쭉쭉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락장이 오기 전에 현금을 들고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 조정 이후에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정 없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요. 상승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상승 그 폭 자체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빨리 나가야 돼요. 왜냐? 뒤 이후에 만약에 제 예상이 맞아서 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현금화를 시켜놔야지만 하락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갈 거야. 앞으로 장이 좋을 거야.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경기 부양할 거야. 경기 지표가 좋잖아. 경제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이 또 유혹을 당할 겁니다. 언제처럼이냐면요. 2021년도에도 제가 현금 들고 기다려라. 떨어지는 거 보면은 현금화 못한다. 앞으로 하락 나온다. 계단식 하락 나온다. 수없이 이야기할 때 댓글부터 해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비난을 했었어요. 좋은 시장에서 무슨 현금화를 하냐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 상승은 좋은 상승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에게 본다면요. 제 예상이 맞다면 결국 여기는 탈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제 예상은 뭐냐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돌아설 때 상승장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하기로 돌아섰을 때요. 인하기로 시작이 된 그 이후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내에 거의 증시가 50% 이상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것은 결국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지난 2007년, 8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까지 금리가 인상이 되다가 2007년부터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는 금리가 2008년 초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증시가 박살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증시가 상승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죠. 이번은 다를 거야 라는 말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은 다를 거야가 아니라 이번도 같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금리 인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오는 상승에서 우리가 최대한 탈출하려면은 지금 시기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최대한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 수익 낸 만큼 손실난 종목을 잘라서 현금을 최대한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상승을 우리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매에 따라 붙는 것이 맞는 거고 내 종목 추가 매수 포인트를 이제 찾아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현금을 마련하고 계좌를 복구시키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이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인가 아닌가를 조금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인지 아닌지를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가 와 있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캐리소프트 9,800원에 15%예요. 캐리소프트를 9,800원. 9,800원에 15%요? 네. 어찌해야 할까요? 뭐 일단 뭐 딱히 좋은 종목을 잡아놓은 것 같지는 않죠? 네. 재무제표 한번 보셨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기술 특례라서 상패 이런 위험은 없다고 들었는데. 음, 손절을 해야 되나요? 뭐 기술 특례고 상패고 뭐간에 재무제표 보셨어요?
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재무제표가 얘가 지금 매출 현황이랑 뭐 영업이익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딴 거보다 이 영업이익이 지금 어떤가요? 아이고, 이거 줄여들었네. 자, 영업이익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 파랗게 제가 쭉 이렇게 그어놨는데 플러스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이너스. 네, 돈 못 벌고 있는 회사죠. 오히려 돈 까먹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뭐 기술 특례니 뭐니 이런 이야기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상패가 안 된다 만다 이야기하는데 돈 못 벌면은 상패 돼야지요. 돈 못 벌면은 그것도 몇 년 동안 계속 못 버는데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회사가 돈이 떨어지게 되면 유상증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한테 유상증자하게 되어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되면 재무제표가 안 좋게 돼요. 뭐 돈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자꾸 돈 까먹는데 사업하면 어때요? 자꾸 내 돈 날아가는 거고 빚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가게도 그래요. 일반 식당도 뭐 남는 게 없고 계속 내가 적자만 나오고 있으면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 그걸 문 닫지 않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관리한답시고 뭐 정리한답시고 뭐 전환사채 발행할 것이고 또 빚도 많이 낼 것이고 또는 감자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피해 줄 게 뻔한 기업인데 이걸 상폐시켜 놓을 이유가 상장시켜 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업들은 상폐가 안 된다가 아니라 안 좋은 기업은 퇴출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폐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적자가 연속으로 계속 나는 기업을 투자한 게 잘못인 거예요. 기술 특례니 뭐니라는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사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출산이고 뭐고 간에 그거는 테마인 거고 회사의 내 재무로 보자는 이거예요. 그런 건 그냥 테마, 뉴스.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나오면 제가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못 산 거라는 걸 빨리 인정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저출산 테마라고 해가지고 이때 한때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굉장히 심각하고 정부가 올 초에 이제 작년 말부터 올 초에 뭐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출산 테마 랍시고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 테마 빼곤 시책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테마 빼고 시체니까 테마라는 이야기도 결국은 저출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되고 정부에서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할 겁니까? 라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매수해버리고 나면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손절하기에는 저출산 이야기 나올 것 같고 손절 안 하기에는 이야기 안 나오면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팔아라 하기도 저출산 이야기 나올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아란 말을 못해요. 그리고 들고 가기에도 아니 저출산 이야기 안 나오면 이거 진짜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싶으니까 들고 가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을 시청자님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방법은요. 그냥 가만히 냅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손실이 27%인데.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방법이 없고요. 지금은 당장은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출산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언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럼 그 나올 때까지 얘는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없으면 없는 동안 계속해서 주가는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얘는 6,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리거나 그 이하로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가져가야 됩니다만은 얘가 저출산 이야기 나오면 저기까지 내려가더라도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올라오는 힘은 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는 게 일단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가만히 네,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 5,000원까지 내려가거나 했을 때 큰 악재만 없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돼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일을 저질러 놓고 전문가한테 어떻게 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지금 일을 이렇게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걸 먼저 배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드립니까 이거를.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아시겠어요? 네, 지금 상황이 저한테 따지거나 저한테 이야기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왜 이렇게 샀습니까, 도대체가? 네, 그러니까.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도와주고 싶지만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지만 이렇게 안 샀으면 도울 게 많은데
이건 참 답답하네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 다음에 이렇게 안 사시도록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 손대지 네. 마시고 가져가시다가 네. 밑으로 내려오면 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출산 테마는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회사는 좋지 않지만 네. 테마로는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악재가 없다면 추가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6,000원 이하로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은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때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악재가 있나 없나 유무 확인해서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봅시다. 그거 아니면은 가지고 가더라도 본전까지는 튀어오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너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물서 말씀해 주세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6,500원, 16,500원에 15%.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네. 일단 우리가 매수하는 방식을 좀 바꿉시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든 뭐든 간에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든 간에 올라오고 나면은 올라온 종목이 더 가는 경우보다는 올라온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만약에 내가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을 때 더 가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고 싶다면은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이야기해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좋긴 좋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을 때가 아니라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주로 날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부품주라던가 LG 디스플레이를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을 때 이걸 따라 붙는 매매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올라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막 현대차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죠? 예. 그러면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우와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현대차 사야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올라가면 현대 부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을 사시거나 얘가 빠지면 사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앞으로 올라오는 기업들, 테마가 만들어지는 기업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항상 그 테마는 이 LG 디스플레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업종, 관련 업종들이 막 수십 개가 한 번에 올라와요. 대신에 예. 순차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는 매매는요. 내 계좌를 망치는 습관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 좋긴 좋은데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도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을 좀 사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 그래서 디스플레이 일단은 사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 않았고 이제 시작할 타이밍에 놓여진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매수 타이밍이 아쉬운 것뿐인 거지 LG 디스플레이를 사놨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약간 손실 중이고 좀 빠져내려가고 지금도 혹여나 1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매수가를 너무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예. 고통 받아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손대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15,000원까지 빠지면 한 15%더 사도 그때는 되겠습니까? 15,000원까지 빠졌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15,000원까지 빠졌을 때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악재가 터져가지고 빠지게 되면 추가매수 안 될 거고 악재 없이 빠지면 추가매수가 될 텐데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점쟁이나 하는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000원까지 혹여나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같이 살펴보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 제가 그때 판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매물대는 지금 얼마에 있나요? 그 매물대는 여기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얼마에 들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매물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전화할 겁니까? 그러니까 매물대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 다 유혹하는 말이고 매물대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항선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16,8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맞고 올라가고 과거부터 맞고 떨어지고 하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항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선, 매물대 이게 아니라 저항 지지 라인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16,800원쯤 되면 비싸구나 생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 뚫으면 야, 저기는 싼갑다 생각하고 또 사는 사람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지지를 공부하시고 매물대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7만 5천 원에 10%입니다. 75,000원에 10%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75,000원에 10% 사셨다면요. 지금 시기에 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계속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잖아요. 그죠? 요즘에 네. 보면은 급등한 종목이 더 가고 그래요. 막 에코프로도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네.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꺾일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꺾일 것 같은 느낌인 것 뿐인 거지 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장세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장세라고 부르냐면요. 수급 쏠림 현상이 생기는 장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쪽만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 타겟이요. 우리 그 룰렛 같은 거 아세요? 네. 그 우리 왜 그 옛날에 이렇게 돌림판 해갖고 이렇게 쭈르륵 돌리면은 화살표가 위에 있어고 또르륵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한쪽으로 몰려있던 그게 화살표가 이렇게 뱅뱅뱅뱅 돌면서 다른 쪽으로 또 몰려가게 돼요. 그 업종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음 차례는 지금 뉴스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종목이 그런 업종군이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뉴스가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기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컨텐츠에 관련된 뉴스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평가라는 게 별거 없어요. 돈 잘 버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저평가예요. 얘는 지금 영업이익이 400억에서부터 800억까지 늘어 있잖아요. 그죠? 매출도 네. 5천억에서 8천억까지 늘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컨텐츠 뭐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면요. 컨텐츠 제작하는 그 내용이 점점 풍부해지고 있고 컨텐츠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 흥행 여부랑 상관없이 예전에는 잘 만들어야지 대박이었잖아요. 네. 잘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영화도 막 잘 만들어야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뭐 관객수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부터 먼저 받아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계약해서 받아가지고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만들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제 고정적인 수익으로 약간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은 이제 수익 구조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가 따로 없습니다. 주가 떨어졌는데 안 가면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종목들이 갈 때 좀 소외감은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나오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 종목에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가져간다면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주가가 6만 원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인기가 없어서 밀리는 거지 안 좋아서 밀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저기까지 떨어지면은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만 원 정도까지 일단 지난 저점이기 때문에 또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기서 그냥 추가 매수를 그냥 조금 과감하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기서 조금 내려왔을 때 전화를 한번 주신다면 그냥 아마 악재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6만 원쯤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아마 비중을 한 25%까지 늘리시고요. 만약에 저기 무너지고 5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기회입니다. 그때는 50%까지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가신다면은 뭐 종목을 내가 지금은 소외 당하는 종목을 산 것뿐인 거지 앞으로 얘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멘토님 종목에 너무 말씀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이 종목을 잘 어루만져가지고 수익 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하나솔루션을 22%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매수가는요? 주가는 52,600원에 구입했습니다. 네. 일단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뭐 합병 분할 뭐 이런 이야기들, 이슈들 나올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하는 그 첫날에 다 팔아버리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첫날에 바로 매도해가지고 마무리 지어버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앞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은 앞으로 주식을 평생 하다 보면은 뭐 여러 번 이렇게 합병을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초창기에 바로 그냥 팔아버리자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리면 또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런 거 판단하느니 그냥 첫날 팔아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 들지 않나요? 네네. 네, 그럼 그러니까 이거 끌려다니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냥 바로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끌려다니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끌려가 봅시다. 어떻게 끌려가냐면요. 이런 자리에서는 기억하세요. 저점 무너지면 매도, 고점 올라가면 매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5만 3천 원짜리가 뚫고 올라가지게 된다면은 위쪽으로 한 번 더 시세 낼 수 있기 때문에 홀딩 하셨다가 6만 원대 또는 5만 7천 원대 이렇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기업이 분할되고 난 다음에 매력 있네 그래서 사야 되겠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올라갈 때 우리는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나는 이거 지겨우니까 네가 들고 가라 하고 이렇게 팔아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네네. 48,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게 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물론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기서부터 끌려다니는 것은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도 않고 기회도 많이 맞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48,800원이 무너지면은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슈보다는 차트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쪽이 움직이는데 이런 거에 지금 끌려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빨리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53,000원 넘어가면 예, 53,000 팔까요? 넘어가면 슈팅 나올 때 수익 그냥 만족하시고 적당히 만족 보신 다음에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48,800원 네네. 무너지면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제가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죠. 부산에서 토요일에 적십자회관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청주로 갑니다. 청주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지금부터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풀베팅을 하고 계속 종목을 모아가면서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거고요. 지금부터 상승하고 난 다음에 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도를 한 다음에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저는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역사가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같이 연구해보고 같이 생각하고 그 근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도 들어봐야 되고 내려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이번 오프라인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지 거기에 맞는 전략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KCS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상담을 주셨는데요. 1,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 정도 샀습니다. 5%는 손절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300원에 사셨으면 사실 차트상으로는 이제 고점에서 횡보하는 라인의 저점대에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매매가 나빴던 자리는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그렸던 자리 있죠. 여기에 까만 선이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사실 이 자리가 매매하기 나쁜 자리입니까? 라고 할 때는 고가 매매에서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고가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것은 좋은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대신에 고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손절입니다. 생명이에요. 손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10% 샀는데 5% 손절했다라고 하셨는데요. 10%를 사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무너질 때 전량 손절하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가에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매매가 무조건 안 됩니다. 고가 매매는 무조건 뭐 범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할 줄 모르면서 왜 고가 매매를 합니까? 라는 게 제가 뭐라는 포인트인 거지 고가 매매는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올라왔을 때 저점 10,000원짜리가 무너졌을 때는 그냥 손절하는 게 맞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손절 안 하면 골치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 매매를 해놓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니 스윙 투자를 하니 뭐 저점 투자처럼 뭔가 장기 투자를 해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어버리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지 마시고 저거는 단기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급락은 급등을 부릅니다.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 말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을 놀리려고 이렇게 약간 개미 물량 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는 사람 없이 주가만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되면 단기 반등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고 그냥 가져가시면 본전 또는 그 이상까지 한번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때 저는 본전에서 또는 그 이상 11,000원대에서 매도하고 나가자. 단기적으로 정리하면 된다. 혹여나 요 종목이 7,500원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면 그때는 전화 주세요. 그때는 뭐 유튜브로 유튜브 채택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주세요. 그냥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이 자리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 봐가지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7,500원 이하로 빠지면 추가 매수가 필요하니까 전화를 주시고 만약에 안 빠지면 그냥 들고 가셔도 슈팅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5,660원인데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여기서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 이런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N자 반등의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눌림목에서 밑으로 빠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매수 불가능이고요. 추가 매수는 적어도 내가 산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이게 여기까지 빠지면 내가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추가 매수 하는 게 가장 좋고, 추가 매수는 이제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건 그 자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N자 반등의 눌림목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고가놀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자리는 사가지고 튀어오르면 수익이고 밑으로 밀리면 손들었다가 아랫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추가 매수보다는 5,300원, 4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방금 봤던 KCS처럼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밀렸을 때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게 맞으니 5,400원 이하에서는 손절, 그리고 들고 가면은 슈팅 나올 수 있다. 요즘에 반도체, AI 이런 쪽들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6,000원까지 튀어오르거나 그 이상 갈 수 있으니 지금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주전자 10만 원에 20%인데요. 네. 어디쯤에서 팔아야 되는지 몰라서. 네, 안 팔고 뭐 했습니까? 네, 수익 났으면 팔아야지 어디쯤에 팔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약간 점쟁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업종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의사도 전문가죠. 네. 전문 직종이고, 변호사도 전문 직종이고요. 뭐, 요 최근에 나오는 뭐, 강영욱 씨도 전문가잖아요. 개 훈련 전문가. 그죠? 그리고 네. 저기 오은영 박사님도 전문가잖아요. 아이 심리 이런 걸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 심리. 그죠?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미래성모처럼 예언을 하고 모든 걸 다 때려 맞추는 점쟁이처럼 삽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전략을 제시하고 이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대응 전략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의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지만 대응 전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문현진 전문가는 이론이 빠삭하다. 이론대로 하면 돈 다 벌지 않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론대로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론대로, 이치대로, 기초대로, 기본대로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수익 났으면 파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네. 거기서 우리는 TV의 전문가들이 나오니까 TV의 전문가는 고점이든지 맞출 수 있겠지 하고 전하는 거예요. 고점이 어딜까요? 어디 팔면 될까요?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은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라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네. 사실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시청자님께 지금 알려주고 싶은 길은 이거예요. 시청자님, 여기서 올라올 때 팔지 않으면 내려갈 때 못 팝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그때 못 팔면 내려갈 때 어제 팔 걸 하면서 결국 본전이 무너져도 계속 가져가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네. 지금도 보세요. 지난주에 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난주에 팔 때보다 주가가 빠져내려가더라도 계속 어제 팔 걸, 오늘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데 내일 또 내려가면 어제 팔 걸. 또 여기서 또 내려가면 어제 팔 걸 하면서 못 판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 팔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줄 때 챙기라라는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신고가 뚫고 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위로 막 쓰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게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는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 요즘 흐름상 많기 때문에 일단 절반은 팔아내는데 나머지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더 가는, 에코프로처럼 더 가거나 다른 기업들처럼 막 더 가는 기업들도 좀 있으니까 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홀딩해보자. 그게 지금 상황에 요즘 2023년 4월에 매매할 때는 가장 어울리는 전략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량이 아니라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신고가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올라가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좀 더 홀딩해 보시고요. 지금 절반을 팔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기 갭자리가 메워지면 이 갭자리 11만 4천 원짜리에서는 반등 나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자리에서 반등 나가는지 여부를 보고 만약 11만 4천 원 또는 좀 여유가 있다면 11만 원이 무너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량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슈팅을 챙겨내더라도 내 걸 다 가져가면서 언제 팔지 하면서 가져가지 마시고 팔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이 안국약품을 7,700원에 10%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근데 저 이제 멘토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항상 저점에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가 막힙니다. 저점에서 먹고 예. 또 이익금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 또 기가 막힙니다. 7,700원에 10%를 샀는데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예.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리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자가 될 상입니다. 아유.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주식 전문가 일을 하면서 8년 동안 고점에 사지 마시고 저점에 사세요. 저점에서도 아무거나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돈 잘 버는데 떨어져 있으면 그게 뭐 저평가지요. 그거 사놓으면 돈 버는 거 그냥 기다릴 줄 알면 돈 법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지금 1년에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시청자님과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희열을 느끼고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이 전문가는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 고맙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정말 투자 잘하셨고 비중도 많지 않고 매수가 딱 7,700원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안국약품이라는 이 기업이 뭐 물론 지금 디스플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주가 먼저 뉴스가 나와서 움직이곤 있지만 최근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국약품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이 어쨌든 제약바이오의 대장인데 최근에 여기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약 바이오주도 이 셀트리온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주식의 실력이 좀 없거나 초보자들은 또 셀트리온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 사야지 하고 사고 있겠지만 시청자님 베스트입니다. 안 올라간 이런 안국약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배짱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시면 돼요. 상담 필요가 없어요. 잘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상담이 필요 없다냐면 이미 제 방송 보면서 많은 걸 깨우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시청자님한테 필요한 거는 경험이에요. 네. 이론은 다 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론대로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여기서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주가가 밀리면 겁내야 될까요? 더 사야 될까요? 더 사는 걸로. 맞습니다. 더 사면 돼요. 그래서 더 사면 되는데 얼마라기보다는 사실상 이건 지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요. 뭐 한 6,000원대까지 밀려야지 저점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6,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더 사버리면 돼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밀린다면 그냥 지금 이걸로 수익 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 정말 잘 샀고 이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튀어 오르면 얘가 9,000원까지는 올라오는 걸 지난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난 차트가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차트에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검은선 내는데 여기 어디예요? 지난 고점이죠. 그죠? 네. 이런 흔적을 보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얘가 올라오면 9,000원대까지, 만원대까지 올라가는 흔적이 있구나. 그런 습관이 있네. 그러면 얘가 만원대까지 올라가면 나는 9,000원대까지 욕심을 냈을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보다 힘이 세면은 그냥 더 가져가면 되고요. 네. 멘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휴원스요. 휴원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3,650원. 33,650원. 비중은요? 30%예요. 30%요? 어떻게 이거 빼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갖고 와도 되나 해서. 방금 상담한 것과 좀 대비가 되네요. 빼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기업도 지금 이제 휴원수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건강식품. 건강식품 만들고 그리고 저만제 만들고 뭐 이런 회사인데 요 기업이 휴원수라고 하는 기업이요. 봄철쯤 되면 막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에요. 그 왜 봄철쯤 돼가지고 급등이 있냐면은 요즘 오늘 공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공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찌뿌둥하죠. 좀 찌뿌둥하고 뿌옇고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예. 요즘에 날이 좀 촉촉합니까? 건조합니까? 건조하고. 그러면 눈에 눈물이 좀 어떨까요? 좀 마르고 건조해지고 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저만제 넣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런 테마로 엮여가지고 봄철쯤에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이 주가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죠. 그죠? 예.
얘도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품절주 중에 속하는 건데요. 품절주인데다가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저점에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테마까지 나름 그렇게 막 엄청 센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엮일 수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은 그냥 사놓고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뺄까요? 빼야 될까? 어째야 될까라고 고민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투자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이게 그냥 움직이든 말든 나는 이거 수익 볼 때까지 그냥 뭐 밖에 나가고 막걸리나 한잔 해야지. 알고 오늘 미세먼지가 많구나. 그냥 밖에 나가지고 집에서 막걸리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식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는 종목을 사놓고 불안해하고 계시는 건 누구 때문이냐면 시청자님 마음을 지금 제대로 다스리고 있지 못합니다. 왜?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주식도 수익 나고 얼마나 둘 다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하시고 이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비중이 지금 30%로 요 33,900원에 샀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밑에서 지금 29,000원까지 내려갔다가 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29,000원 내려갔다가 3만원까지 올라갔다 하는데 33,000원. 최근 단기 고점에 사서 들고 있으니까 나는 본전 왔다가 물렸다가 본전 왔다가 물렸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3만원에 산 사람들은 수익 났다가 본전 왔다가 수익 났다가 본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매수가가 지금 잘못됐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은 지금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아요. 비중을 한 15% 정도 줄이셔가지고 절반 정도 줄이셔가지고 나머지를 다시 3만원까지 밀릴지 안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밀린다면 내가 매수할 기회가 생겼구나 하고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은 또 팔고 내려가게 되면은 또 사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한번 슈팅 나오면 그때는 홀딩 해가지고 4만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어루만지면서 가면 됩니다. 이거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트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CS 베어링이요. CS 베어링고요. 예, 매수가는 11,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인데. 네, 힘들죠? 예, 네, 힘들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죠? 예. 일단 CS 베어링이라고 하는 요 기업을 지금 저게 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요. 돌파하지 않으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한 9,000원대까지나 8,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릴 수는, 그러니까 약간 동전의 앞뒤 명과 같은 거예요. 앞 던져가지고 앞이 나오면은 아싸 좋다, 뒤가 나오면 아이고 안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어정쩡한 반반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매매할 때는 빨리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신 분들이 매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요. 자리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손절할 각오가 돼야 되는데 안 됐으면 강제로라도 손절할 각오를 하세요. 언제냐면은 지금 이 종목을 11,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11,000원이 무너지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손절도 아니고 본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11,000원 무너지면은 그냥 본전에서 그냥 다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산다 생각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올라갔을 때 다시 산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최근에 지수도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사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사면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올라갔다 내려간 대로 사면 되니까 제발 여기서 어정쩡할 때 들어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지수를 보면서도 이야기했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하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하면 되고, 올라갔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게 모든 매매의 근원이에요. 모든 매매, 모든 차트 매매를 하면서 모든 주식의 거의 근본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건데도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 올라가는 걸 맞춰줘, 내려가는 걸 맞춰줘라고 하거든요.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올라간다고 말해놓고 그걸 맞으면 내가 맞았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내려간다고 말해놓고 내려가면은 내가 맞았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 맞춰서 보고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은 홀딩, 내려가면 거기 맞춰가지고 팔고 나와서 밑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크게 물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11,000원이 무너지면은 내려가는가 보다 하고 팔면 돼요. 팔았는데 올라가면 아이고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다시 사면 돼요. 거기서 샀는데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가 보다 하고 팔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간결하게 매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되게 싫다면은 이런 자리에 매매하지 마시고, 방금 상담했던 앞 종목들 있잖아요. 방금 뭐 휴온스부터 한국약품까지 얼마나 잘 샀습니까, 싸게. 그런 자리는 내려가는갑다 하고 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와
그냥 샀을 때 간결하게 빨리빨리 살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고가 매매, 사고 팔고를 빨리 잘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아닌가 보다 싶으면 빨리 나올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1,000원에 관한 손절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튀어 오르면 13,000원 이상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길 바라고 내려가면은 11,000원에 정리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자리가 좀 힘들면은 아까 봤던 상담처럼 저점에서 돈 잘 버는데 그냥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을 사시는 게 어떨까요? 좀 더 가면 네, 그거 이제 잘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잘 못할 것 같네요. 지금도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000원의 손절, 본전, 그리고 13,000원까지 올라가면은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셀트론 SK예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2,200원에 15%. 10만 200원이요? 아니, 72,200원. 7만 200원. 사신 지는 네네.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오늘 샀어요, 설마? 아니, 오늘은 안 샀는데 좀 한 달은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 추가 매수 하셨어요? 아니요, 추가 매수 안 했어요. 7만 200원이요? 예, 예. 음. 아, 두 번, 예, 맞아요. 한 번 처음에 조금 10% 사고 그 다음에 5% 더 샀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제나 그제 사가지고 오늘 올라올 때 좀 더 샀다 이 말인 거네요? 아니, 엊그제 산 게 아니고 좀 됐어요. 올해는 안 됐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좀 요 됐어요. 근처에 대충 샀네요. 뭐 잘 예, 샀습니다. 괜찮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셀트리온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오래 보신 분들은 압니다. 셀트리온 여기 떨어져 있을 때부터 셀트리온 삼형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놔서 사놓고 모아가면 됩니다. 갖고만 가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됐고 올해는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못 갔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네, 중에서도 맞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는 제약 바이오 중에 실적이 좋아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네. 여기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올라간다고 할 때 안 올라간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여기서 네. 계속 떨어질 거라고 비난하는 댓글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생각이 맞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 반대로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샀고요. 뭐 물론 단기 네네. 투자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좀 보고 있을 때 단기로 들어왔기 네네. 때문에 좀 파는 게 좋은데요. 지난 고점 자리가 네. 75,000원대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빠졌다 가는 경우도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건 지금 73,000원대 한 3분의 1 정도 네. 매도하는 거예요. 아, 3분의 1 정도요? 3분의 1 정도 매도하고 만약에 여기 네네. 78,000원대를 뚫고 뭐 8만 원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9만 원에 가깝게 네. 8만 원대 이상에서 나머지 또 3분의 1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세 번에 걸쳐서 5%씩 팔자 이 말이에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두 번 팔았는데 떨어지면은 또 두 번에 걸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네, 팔고 내려갈 때 뭐 하면 된다고요? 예, 사면 되죠. 그렇죠. 아,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때 되죠. 팔고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그래서 주식에서 예. 가장 기본이 예. 되는 매매 방식이 뭐냐면 올라갈 땐 가볍게 내려갈 땐 무겁게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분할 매도 시작을 하자. 오늘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8만 원 이상 가는가 안 가는가 보고 안 가고 바로 밀린다면은 7만 원까지 다시 네. 떨어지면은 팔았던 만큼 또 사세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챙겨내시고 이거는 조금 8만 원 뚫기 시작하면 아마 11만 원대까지 가져가도 되는 장기 투자 종목이니까 좀 홀딩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네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많은 시장이에요. 뭐 종목들이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현금 들고 기다리긴 억울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정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안 들어간 대로 따라야 하는데 그 따라갈 때 우리가 어울리는 종목이 업종이 뭘까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주도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역시나 말했던 중국 관련주, 뭐 화장품 그리고 게임 관련주 그리고 이런 4차 산업들이 뛰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보안 관련주다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갈 업종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올라간다고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챙겨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승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매매를 하고 끝나는 지점 때는 제가 또 현금화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